예,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 좀 위험한 연애라고 하면 어떤 연애가 있을까요? 위험한 연애에 유독 더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금사빠 있잖아요. 예. 금세 사랑에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연애나 위험한 연애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사빠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이유가 연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전한 연애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퀄리티의 연애를 하느냐라고 음, 해서 퀄리티가 좋은 연애를 하면 한 번을 하더라도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거죠. 금사빠들의 연애는 퀄리티가 낮은 연애를 할 확률이 높다. 이모필리아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연애를 할 거잖아요. 예. 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자체가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매력을 주는데요. 네, 매력적인데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 아. 그래서 오늘은 이 위험한 사람들의 분류가 어느 사람이 있는지를 얘기를 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위험한 사람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죠? 개노답 삼형제라고 해서 있는 그 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개노답 삼형제요? 네, 이 연애에서도 개노답 예. 삼형제가 있어요. 다크 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예. 첫 번째가 나르시시스트, 음,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아니즘,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사이코패시즘. 이렇게 세 네.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노답 삼형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첫 번째 나르시시즘은 예. 사실 꽤나 유명한 것 같기는 해요. 예. 자기애가 강하고 네. 그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상대방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세우고 권위 있게 하는 거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들.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리눌려지는 거를 참지를 못해요. 예. 어떻게든 높아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적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내리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내리눌러서라도 상대적으로 내가 높이 있는 이 느낌을 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나르시시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네. 저 사람이 나르시시즘의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얘기 끝마다 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예. 상대방의 얘기가 무엇이든 나는 내 말 할 거다라는 게 담겨 있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살짝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요. 삐 처리가 되나? 말끝마다 말끝마다 욕을 예. 붙이면서 부정어랑 욕을 습관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네, 이게 그냥 정말 익숙해져서 그런 분도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미로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말로써 너를 어떻게든 누르겠다라는 게 민마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 보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예. 이런 모습이다 하면은 혹시 자기애가 좀 강해서 예. 나를 좀 낮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날 내리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면은 네.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떤 상황이 돼도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야 돼요. 무조건. 네, 왜냐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 약점을 갖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네 잘못이지. 그건 네가 잘못됐지. 아니 근데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이제 안 걸리는 것 같은 맞아요. 예. 예. 한데 여기에서 좀 취약한 사람이면은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다고 하면 분명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는 거겠지. 예.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요? 이 나르시시즘이 왜 매력적으로 보이냐면요. 일단 자기애가 있잖아요. 예. 딱 하고 나서는 그 힘이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 음. 자기 주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당당함, 야망 이런 게 매력적으로 충분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했는데 나까지도 내리둘러. 처음에 굉장히 당당하고 뭐 진취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매력에 끌렸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 플러스로 근데 저 사람이 야망이 있고 당찬 모습이 혹시 나까지도 내리누르고 있지 않나 라는 걱정, 이런 체크는 한 번 정도씩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위험한 유형, 개노답 삼형제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죠? 네, 둘째 형이죠. 예. 마키아벨리아니즘. 마키아벨리아니즘. 사실 좀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인 것 같아요. 한 대만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막 상대방이 내가 너무 잘못을 했구나 네. 하면서 막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질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로서 상대방을 은연중에 조종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가요? 죄책감을 건드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의 연애에서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걸 좀 더 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취약한 모습으로서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자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게. 난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게 좋은데 요즘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가 이걸 안 하면 되게 잘못한 사람이구나. 예. 해야겠구나. 결과적으로는 이 마키아벨리아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예. 그 뜻대로 흘러가는 와중에 이 사람은 점점 죄책감이 쌓여가는 거죠. 이게 되게 교묘하네요. 교묘해요. 예. 수동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착취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예. 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죄책감이 있어서 예. 내가 착취를 당하고 힘든 것도 몰라. 힘들면 그게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1+1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나한테 죄책감이 생기고 맞아요. 내가 오히려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무언가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더 이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예. 이 악순환만 반복이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금사빠의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심한 이유가 예.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뻐해가지고 주는데 언젠간 또 안 좋아? 더 해줘야겠다 하는 거를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좀 빨리 좋아한다 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한다고 할 때도 예. 이 사람이 진짜로 감사하느냐 아니면 오케이 했으니까 그 다음을 원하느냐 이런 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개노답 삼형제의 막내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형제는 예. 사이코패시즘입니다. 사이코패시즘.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뭐 정말 그런 범죄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이코패스라는 그 용어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게 공감 능력의 결여예요. 사이코패시즘은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데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매력적인 이유는 회사예요, 회사. 착 해가지고 탁 하면서 자기 일 딱 하고 뭔가 좀 문제 같은 거 있을 때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죠. 하는 그 맺고끄짐이 깔끔함. 그러면서 냉철하면서 분석적인 모습. 이런 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하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수학 잘하는 남자 좋아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 딱 그 느낌이죠. 그러면 그 사이코패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위험한 이유는 어떤 게 있죠? 이 사람이 맺고끄짐이 분명하고 네. 아주 그 냉철하게 얘기를 하는 게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이런 연애를 계속하다 보면은 자꾸만 나만 너무 뜨겁게 좋아하나? 이 사람은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외로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또 사이코패시즘이라고 할 정도까지 된다면 네. 모든 일에 이득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 연애 관계에서도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매달리고 이 사람의 진심을 뭔가 믿어보려고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일 때에 그 반대격으로 있는 나 자신이 관계에 자신이 없거나 나 스스로한테 당당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할수록 네. 상대방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예. 혹시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 어디 있을까 하면서 찾기보다는 일단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예. 그걸 조금씩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보고 있는 이 매력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음. 부분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끌리는 거일 뿐 음. 내가 이걸 갖추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의 이 모습이 그래도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사람이 지나치게 멋있고 내 이상적인 이상형과 딱 닮은 사람이다 한다면 예.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충만한 그 자신감으로 살고 있고 연애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면서 나를 이용해서 높아지고 잘나 보이려는 사람인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예. 동성 그 상대방과의 동성의 친구한테 한번 보이는 네. 게 가장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삼자한테 그쵸. 물어보는 게 네, 이런 거죠. 야 같은 남자로서 보면은 걔는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나 네. 같은 여자로서 걔는 아니야라고 하는 게 네. 자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내가 갉아먹히고 있는 느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높아지는 것 같아. 예. 한다면 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단순히 그게 내 착각이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다. 라는 아무래도. 말씀. 나의 육감을 너무 믿어하지 마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매력적인 사람이 모두 이 유형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당연하죠. 좀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공할 만한 사람 그리고 예. 멋져 보이는 사람은 그거에 향응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매력을 선하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거겠지만 이걸 악하게 아니면은 너무 자기 중심으로만 쓴다고 한다면 예. 그거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결국엔 모든 관계에서는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는지 마음속에 무언가 곪아있는 감정 덩어리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1순위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특히 내가 한 3일 이내로 사랑에 빠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예. 연애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 어떤 다른 부분들로 채워주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